네, 요즘 저는 논문을 잘 많이 못 읽고 있는데, 이게 벌써 한 2달 된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논문을 읽기 위한 스터디인데, 덕분에 이 스터디가 없었으면 논문 하나도 못 읽고 살 뻔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재밌는 논문들이 그래도 몇 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 네, 간단하게 읽고 가지고 왔고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2개입니다. 제 피로프라는 논문이고요. Cameras as Relative Positional Encoding이라는 거, 그리고 VGGT 롱이라는 거 가져왔습니다. 사실 다른 논문들도 제가 막 방금 보고 있었던 게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SMOE 스테레오라고 해가지고 스테레오 매칭을 하는데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썼다라고 하길래 이게 비전에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썼다고? 라면서 신기했던 거랑 SB 라스터라고 해서 스파스 폭셀 러스트라이제이션에서 하이 피델리티 매핑을 하는데 사실은 스파스 폭셀이다 라고 해서 빠르고 잘 되는 그런 거가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읽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 안 할 거고. 크리스프라고 또 이거는 4달 전에 나온 건데 네, 이것도 꽤 재밌어 보여서 사실은 오늘 소개를 할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냥 뭐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브젝트 포즈 에스티메이션하고 쉐입 에스티메이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네, 이런 식으로 피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이것도 뭔가 이제 뉴럴 클래스 디스크립터가 하나가 있고 쉐입을 맞춰가지고 피팅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거를 하지 않고 제일 네, 오늘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딱 제일 재밌어 보이는 거 2개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Camera Says Relative Positioning, Relative Positional Encoding이라고 해서 네,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 적어놓긴 했지만 요즘에 이제 이미지를 이용해서 3D 추론을 하려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VGGT라던가 아니면은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사실 지난번에 꽤 많이 봤었죠. 예전 것들 보면은 뭐가 있었을까? 뭐 UFM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것들 VGGT도 그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뭐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뭐 마스터 이런 것도 그런 쪽에 들어간 것 같고요. 아닌가? 네. 어쨌든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VGT인 것 같은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LLM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LLM 쪽에서 가장 정립이 잘 되어 있고 비전 쪽에서도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앞단에서 그냥 토큰 뽑아내고 이렇게 쓰는 정도만 하려면 VRT 정도를 생각하겠지만 3D 쪽에서는 그 3D 컴퓨터 비전에서 트랜스포머로 막 포즈도 막 연산하고 뎁스도 연산하고 3D 씬을 연산을 하려고 하면은 아직 확고한 방법이 정립이 안 됐어요. 이거를 쓰면 성능이 무조건 좋아진다. 이걸 쓰면은 좋아진다. 이걸 쓰면 좋아진다. 이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다들 논문마다 다 다른 것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논문마다 다 다른 것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논문들마다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3D 공간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었고 그 이미지랑 엮고 3D 카메라, 3D 공간 속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그런 시도를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몇몇 애들은 뭐 인트리직을 넣어준 애들이 있고 안 넣어주는 애들이 있고 몇몇 애들은 맵 정보를 넣어준 애들이 있고 안 넣어주는 애들이 있고 몇몇 애들은 네, 그 카메라 포지션 정보 넣어주는 애들이 있고 안 넣어주는 애들이 있고 이게 다 다른데 근데 이제 3D를 추론을 할 때는 카메라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조금만 살짝만 틀어서 봐도 3D 씬이랑 뎁스랑 모양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코스트 펑션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거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지 트랜스포머가 이걸 잘 받아가지고 연산을 더 잘할까에 대한 고찰이 이 논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뭔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논문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써보면서 이거 괜찮다 싶으면은 앞으로 3D 쪽에서는 이거를 계속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LLM에서 이제 LLM에서는 주로 1D 포지션 인코딩 또는 로크라고 해서 로타리 포지션 인코딩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P로프에 들어갔죠. 이 로프라는 것과 지금 거의 뭐 모든 LLM들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 하는 거냐면은
어, LLM에서 이렇게 센턴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단어들이 cats are cute라고 토큰으로 있다 그러면은, 토큰을 그냥 막 때려 넣는 게 아니라 토큰의 순서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D 포지션 인코딩이라고 하면은 그냥 1, 2, 3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로타리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거 숫자를 바꿔서 넣어주는데, 결국에는 이 토큰의 순서에 맞춰서 트랜스포머가 학습을 하게 해주면은, 그러면 이상한 단어를 뱉어내는 게 아니라 이 순서에는 이 단어가 오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잘 뱉어내게 해주는 거죠.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이 개념을 3D 컴퓨터 비전에다가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고민했었던 거가, 뭐 뎁스에다 적용하기도 어렵고 맵에다가 적용하기도 어렵고, 근데 카메라 포즈 정도는 우리가 이 토큰의 포지션과 그리고 카메라 포즈를, 네, 이것도 포지션 인코딩을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앱솔루트 포지션 인코딩이라 해가지고, 이 이미지에서는 요런 포즈가 들어오더라, 이 이미지에서는 요런 포즈였다, 이 이미지가 찍힌 곳은 요 포즈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트린식 이거를 이제 넣어줬는데, 그게 아니라 렐러티브로 넣어보자는 거죠. 렐러티브. 이거를 상대적인 이 요걸로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이미지와 이미지 그리고 또 토큰과 토큰 사이의 요걸로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개념을 넣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변환해가지고 이거를 넣어준 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PROF가 된 게 이제, 네, Relative Position Encoding을 줄여가지고 PROF라고 한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결과적으로 이 PROF를 사용을 해가지고 3D 그 비전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뭐 노블 비스 인터세스를 하는 애들이라던가 스테레오 뎁스 에스티메이션 이런 것들을, 이 두 개의 태스크들을 보통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가 많이 하는데, 둘 다 여기서 결과가 향상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모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데모 페이지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누구는 UC 버클리, 여기 버클리, 그리고 엔비디아 사람이, 여기 지금 아마 엔비디아에서 인턴 같은 거 건수쳐 있거나 아니면은 버클리랑 뭐 이걸 같이 하고, HKU 여기 이마 교수님 유명하신 분이고, 양수 카나저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냥 이미지 하나가 있고 이거를 3D 포즈를 했었다면은, 이걸 다 빼버리고 렐러티브 레이로 전부 다 이거를 포지션 인코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저 렐러티브 포즈 인코딩은 사실 되게 쉬워요. 이거 인트린식 있고 엑스트린식 있고 이거 하면은 프로젝션 매트릭스 나오는데 이걸로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로젝티브 매트릭스를 구해주고, 그거를 네, 그냥 어텐션 오퍼레이터에다가 갖다 넣어준다. QKBO 해갖고 해줬더니 나왔더라. 이게 다래요. 그래갖고 어, 이게 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해주는 거 보면은 노블 비 신터시스를 하는 이런 네트워크 LBSM이라고 있는데, 근데 얘를 학습시킬 때도 로스가 굉장히 빨리 떨어졌고, 이밸류에이션 할 때도 PSNR이 훨씬 높게 나왔고, 비주얼 컴패리슨으로 보면은 이게 왼쪽이 그냥 생 LBSM, 오른쪽이 LBSM 루프인데, LBSM 같은 경우는 초반 부분에 스터터링이 어다다다닥 하다가 이제 카메라 포즈가 천천히 가는 것 같죠. 이게 따따따따따 끊기는 것 같은 거는 카메라 포즈도 뭐 잘못 정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렌더링 자체가 구려갖고 잘 안 된 걸 수도 있습니다. 포즈 정보는 인풋을 들어갔으니까 렌더링은 구린 거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노멀 신테시스를 못한 거죠. 3D를 추론을 못한 거죠. 근데 LBSM과 로프를 넣어줬더니 처음부터 스무스하게 잘 간다라는 게 보여줍니다. 훨씬 화질도 좋아진 것 같고요. 그게 그거긴 하지만 아직은 막 엄청 깨끗하진 않지만.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테레오 뎁스 에스티메이션. 요거는 이제 유니매치라고 예전에 저희 한번 소개했었던 논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니매치에다 피로프를 섞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로스가 후루룩 금방 떨어지고 훨씬 더 최종적으로도 낮게 간다고 하고요. 이밸류에이션 커브도 RMSE, 그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가 훨씬 낮게 나온다. 그래서 좋은 거고요. 에러가 낮은 거니까. 비주얼 컴패리슨으로 보면은 그냥 유니매치는 멀리 있는 것들은 그냥 막 무한대 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카메라를 뭐 몇 개를 넣냐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플러커 이걸로 할 거냐 아니면 피로프에다 캠레이 이런 것들을 넣어줄 거냐 근데 플러커가 이제 보통 그 플러커 코디네이트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3D 포즈 그냥 바로 넣어준 것 같고요. 케이크랑 GTA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논문을 아직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인트린식을 트레이닝을 이제 한다 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했을 때 훨씬 더 네, PSNR이 네, 피로프와 캠레이 또는 그냥 피로프만 쓰는 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소개드리고 싶었었던 피로프고요. 두 번째로는 VGGT 롱인데요. 이거는 논문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기터브 들어가 봤는데도 논문 아직 못 봤고요. 아마 아카이브에 따로 있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냥 이거 딱 봤을 때 너무 뻔해 보여가지고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그림을 크게 보자. 네, VGGT 또는 뭐 마스터, 뭐 더스터, 페스터, 큐터, 뭐 스패너, 뭐 굉장히 하는 그런 그 시리즈가 많이 나오다가 이제 VGGT가 이름을 딱 깨줬는데 여기 이제 VGGT 슬램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 아마 그게 나오기 전에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보통은 더스터는 이미지 두 장끼리만 가능하다. 마스터도 아마 두 장끼리만 가능했었나? 아니면 몇 장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페스터가 뭐 천 장까지 가능하다. 큐터도 몇 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네, 잘안 나오거나 마스터 슬램도 이제 조금 아쉽다. 근데 VGGT는 딱 요 정도까지 작은 씬 정도만 가능한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키티 데이터셋을 전부 다 리컨스트럭션 하고 싶어요 했었을 때 어떻게 리컨을 할 건가. 그래서 롱의 의미가 더 많은 이미지들을 한 번에 넣어서 한 번에 리컨해주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키티 데이터셋 전체를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했다던가 별로 이쁘게 되진 않았지만 네, 그리고 여기도 키티 데이터셋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을 때도 나름 잘 되는 것들 볼 수 있고요. 웨이모 오픈 데이터셋 이런 것도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거는 제가 왜 논문을 따로 안 찾아봤냐면은 내용이 살짝 뻔해서요. 그냥 이미지들의 시퀀스가 있으면은 뭐 두 개나 아니면 여러 개, 한 다섯 개, 열 개씩만 모아가지고 VGGT를 돌립니다. 돌리고 나면은 VRT 인코더, Alternating Attention, 디코딩 헤드 이거 다 하고 나면은 그 맵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청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청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것들을 사실 그냥 얼라인을 쫙 잘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근데 여기다가 루프 클로저를 넣어주기 위해서 다이노 VIT를 섞어가지고 네, 루프 디텍션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그냥 뭐 시밀러리티 체크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루프고 어떤 거는 그냥 이어붙이면 된다라는 걸 모아서 루프 클로저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그래서 LM 베이스드 루프 커렉션 옵티마이제이션이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슬램에서 많이 쓰는 그래프 솔버죠. 네, 그냥 기본적인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돌렸더니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막 엄청나게 대단한 건 없지만 이거를 코드로서 만들어줬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VGGT 슬램하고 어떤 차이가 날지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론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질문은 여기, 어, 이거 어떻게 쓰셔야지? 오른쪽 아래 점 찍혀 있는 버튼 누르시면 Q&A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Show my screen. 질문하시면 네, 여기 점 누르시면 Q&A 누르신 다음에 와, 질문, 인셉션이다. 질문합니다. 해주시면 질문이 올라옵니다. 인셉션이다. 아. 음,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VGDT가 지금 댄스 슬램 중에서는 정말 상위 위에 걸쳐 있을 것 같은 강력한 슬램일 것 같은데, 혹시 VGDT를 좀 딥하게, 그러니까 상용까지는 아니어도, 프로덕션까지는 아니어도 쓰는 곳이 있을까요? 혹시 들어보신 게 그냥 궁금해서. 예, 마스터 더스터는 제가 알기로 이제 네이버 랩스가, 물론 뭐 내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예, 아마 올해 안에 그 3D 리컨한 그 네이버 지도를 아마 계속 광고하더라고요. 이제 나올 거라고. 음, 그리고 심지어 그게 올해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VGT는 더 좋은 녀석인데, 어떨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쓰고 있다고. 근데, 근데 VGT가 진짜 마스터보다 좋나요? 그 VGDT 첫 논문 아마 저희 리뷰했었을 텐데, 예, 이미 그 벤치마크 비교할 때 마스터를 들고 왔었어요. 음, 네, 그래서, 또 새로운 강력한 놈 또 나왔고, 말하면서 네이버 랩스가 웬일로 잘하나 했더니만 금방 뒤집혔고, 막 이랬었던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흑스야, 이겨줘. 아, 근데 예. 그 라이센스 생각하면 VGTT는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무료로 갖다 써도 되는 건지. 아, 그것도 걸려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아, 다 그 걸려있어. 결국은 메타인가? 메타가 뭘 할 거지, 요즘? 요즘씩 걔네 돈 많이 써가지고, 슬램할 돈은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러게. 쟤네 듣고 예. 보니까 그 이적해오는 비용이 100만 달러에 오고, 오고 나면은 첫 해 보너스가 100만 달러래갖고 200만 달러 왔는데던데. 아, 근데 진짜 한 3년 몸 갈아 넣으면 부자 되겠더라고요. 완전 부러워 죽겠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어제 막 요즘 이렇게 뭐 엔비디아 4조 달러 시총 찍었다 막 이런 얘기 보면서 최근 한 5년 사이에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수혜받은 엔지니어는 저는 엔비디아 직원이라고 봅니다. 어, 창업해서 성공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엔비디아 직원, 스톡 들고 있던 직원이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아, 살걸, 살걸. 예, 진짜 그 4조 달러 사상 최초,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보면서, 네. 너무 웃긴다. 지금 주식 얘기하니까 또 지금 화면 돌려가지고 주식 삼키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오늘 참 좋네. 프리장 괜찮네. 네, 네, 장 좋더라고요. 뻘무새예요, 저도 지금 계속. 막 트럼프 돼가지고, 이거 주식 떨어지겠는데 해가지고 했다가 뻘무새가 돼버렸습니다. 아, 언제 수익 실현하냐, 언제 파냐. 네, 볼 때마다 속상해 죽겠어요. 네, 네, 아무튼, 질문은 따로 안 들어온 것 같으니까 현우님 걸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동안 어, 물 좀 갖고 있겠습니다. 이 보자. 이게 구글 밑이 되게 좋아졌네요. 화면을 보면서 공유를 이렇게 좀 넓게 볼 수 있어서, 네, 잘 보인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되네요. 네, 일단 제가 조금 오늘은 맛배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제가 오늘 들고 온 걸 자세히 못 봤어요. 평소에도 자세히 봤냐 하면 사실 자세히 못 보긴 했는데 오늘 건 특히나 자세히 못 봤는데 오늘은 그냥 좀 랩업만 하고 차주에 제가 좀 더 파악되면 좀 더 다음 주에 좀 더 영양가 있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제 유럴슬램을 지금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저번 주에 리뷰 드렸던 아마 뭐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이제 여러 개 이제 유럴슬램들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하이슬램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녀석이 이제 성능과 속도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벤치마크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놈이고 라이선스도 문제가 없어서 그냥 돌려봤습니다. 지금 저번 주부터 해서 쭉 돌려봤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아요.
게다가 제가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리긴 하는데, 회사 업무라. 제가 저기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슬램 댄스 맵을 만들 때 학습을 시킬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맵이랑 포즈 값을 이제 뎁스랑 같이 이제 학습을 시켜놓으면 저희 그 회사에서 주로 하는 거는 리로컬라이제이션이거든요. 아마 뭐 슬램 하신 분들은 잘 아시긴 하는데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보통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주로 하는 거는 저는 리로컬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해놓고 다시 재방문할 때 위치 찾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라고 하면은 어 이제 뭐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비주얼 슬램밖에 안 됩니다. 뭐 라이달 쓰거나 IMU를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리로컬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오로지 사진 한 장 쿼리로 날리는 게 매우 일반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사실 성능을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리로컬라이제이션은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유저가 바로 보게끔 되어 있는 씬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아주 정밀한 수준이 아니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번들 어저스먼트 돌릴 때 그 로컬라이제이션 성능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학습 가능하게끔 하이슬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트레이너블하게 바꿔놔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하고 있었고, 이런 배경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사실 생뚱맞을 수 있는데 그 시스템 시뮬레이터라고 이 GPU의 그 시뮬레이터 쪽을 좀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학습 쪽도 그러고 리로컬라이제이션도 그러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사실 또 드로이드 슬램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 이제 GPU 쪽으로 어쨌든 계속 이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쿠다 엔지니어랑 지금 GPU 슬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제대로 해보자. 지금 이제 수박 겉핥기니까.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링 쪽 보다가 사실 저는 그 이전에는 이제 잠깐 좀 점프를 할게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I 요 하이 레벨 단, 파이토치 레벨 단에서 파이토치 프로파일 아마 요거 써보신 분들 꽤 있으실 수 있어요. 그 텐서보드 올려놓으면 요 프로파일링 되거든요. GPU 쪽. 그러면은 레이턴시나 메모리 프로파일링이 가능한데 파이토치 단 외에도 좀 다른 이제 좀 로우 레벨 내려올 때에 대한 그 프로파일링이랑 그다음 이제 뭐 서로 다른 이제 각각 다른 스펙을 가진 GPU 또는 이제 NPU를 고려를 했을 때 그런 디바이스가 바뀔 때 이슈들을 어떻게 사전에 좀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게 사실 좋겠죠. 예, 물론 뭐 무작정 GPU 한 장 올려놓고 와 된다 해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이상적이지만 특히나 이제 트레이너블 리로컬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서로 다른 GPU에서 유저가 다 붙은 상태에서 들어갈 거라서 좀 더 많은 디바이스를 좀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좀 이쪽 시뮬레이터 쪽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거창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저도 좀 시뮬레이터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쪽에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다가 이게 원래 용도는 시뮬레이터는 아마 형기님은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그 NPU나 GPU 설계하시는 반도체 쪽 설계할 때 그 하드웨어 스펙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모델을 설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모델 설계를 할 때 그 하드웨어 팀에게 이제 스펙을 최소한 어떤 레인지를 가지고 스펙을 짜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결국 시뮬레이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올려놓고 실험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는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고요. 예, 이제 뭐 사실 근본적인 건 방금 제가 소개드렸던 그런 프로파일링 하는 쪽이고, 물론 실질적으로는 좀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많은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오늘 들고 온 화웨이의 MPU, 에센스 쪽 논문이 하나 있는데, 또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타임루프라는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그, 결국은 이제 딥러닝 가지고 맥 단위의 연산이랑 메모리 통신량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가 일단 좀 많이 언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놀랍게도 NVLabs 말 그대로 엔비디아죠. 예, 엔비디아에 있는 그런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이제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텐서 연산 최적화랑 NPU 아키텍처 설계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도 이걸 써보진 않았는데 아마 제일 먼저 쓰게 되면 이 녀석을 쓸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또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그 엑셀러지라고 하겠죠. 네, 엑셀러지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에너지 소비 예측이라고 하는데 그 뭐 이제 연산자나 메모리 접근, 버스 통신에 대한 에너지 모델 입력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에너지 모델은 조금 그 모델 단의 얘기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구성해서 인코더 단 구성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넘길 때 이제 그런 방법론을 이제 보통 뭐 에너지 쪽 뭐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런 용도로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기술 노드 공정, 그 에너지 소비 모델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뭐 야물 파일로 선언적 API 이용을 해서 뭐 쓸 수 있다. 얘도 놀랍게도 MV랩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쿠다 쪽에서 쓰이는 그런 시뮬레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위에 따는 MV랩스 쪽에서 제공한 그 시뮬레이터고, 그 다음에 요 쿠다 기반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NPU, GPU 쪽 그 설계를 하기 전이냐, 혹은 하고 나서 뭔가 스펙을 정리할 때 쓰는 용도냐 할 때 그런 시뮬레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플렉스 플로우라는 녀석도 있는데, 그 다양한 병렬 전략, TP, DP 등 이런 성능 시간 일찍. 사실 이게 되게 사실 실질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텐서 패러럴 하냐, 뭐 제가 요 뒤에 좀 까먹긴 했는데 이제 어떤 그런 뉴럴 네트워크 구성을 하드웨어 단으로 넘길 때 어떻게 구성해서 넘길 거냐에 대한 전략적인 내용들인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실제 모델링 할 때는 실질적인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요거 자체는 좀 생소했었던 것 같은데, 뭐, 알고 나면 별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실제 짜는 건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그래서 코스트 베이스 시뮬레이터고, 레이어별 연산. 그러니까 사실은 레이어별로 연산하는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레이어는 당연히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니까 뭐, MLP 레이어냐, 레지듀얼 커넥션 레이어냐, 뭐, CNN 레이어냐, 이런 것도 이제 다 분산을 해놓고,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그래서 어디에서 병목이 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데이터 넘기고 그다음에 뭐 그 CPU, GPU든 NPU든 지금 최대치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이런 걸 결국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있고 이제 오토 패러렐리즘 탐색 가능하다. 뭐 스케줄러까지 한다고 하는데 딱 봤을 때 짱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도. 그다음에 그 메가트론 요거는 이제 그 옛날에 나온 LLM인데 그 아마 롱 시퀀스 그 시퀀스가 엄청나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녀석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메가트론 처음 나올 때 걔를 전용으로 한 프로파일러도 뭐 있었다. 그래서 뭐 이 친구 또한 뭐 엔비디아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뭐 좀 저도 자세히 봐야긴 해야겠지만 아마 뭐 좀 이렇게 통합된 모듈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텐서RT, LLM 뭐 이런 것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요즘은 그 쿠다에서 LLM 돌리면 따로 텐서RT 그 런타임을 좀 구성하거나 뭐 빌드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한 방에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커널 딱 맞춰가지고 쭉 해서 넘겨버리더라고요. 요즘은 그 텐서RT 같은 거 쓰면은 요즘 텐서RT도 되게 쓰기 쉬워졌는데 아마 그쪽 단 LLM 쪽으로 가게 되면 아마 그 텐서RT 계열로 프로파일러랑 시뮬레이터가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터치 프로파일러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어노테이션 이용을 해가지고 토치 단에 모델 설계할 때 이제 프로파일링 붙을 수 있는 거고 이건 아마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뭐 TVM이라는 녀석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연산 스케줄링 최적화 비용 모델 계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잼, 뭐 컨볼루션 뭐 등등등 레이턴시 뭐 하는 건 다 동일하겠죠. 다 동일한 건데 TVM 아시는군요. TVM이 뭔가요? 근데 TVM 뭐죠? 네. 항상 거꾸로 질문을 하고 있긴 한데. 또 네. 정확히 잘 아는 건 아닌데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차주 있을 때 좀 더 요거 그대로 제가 좀 더 좀 개선된 버전으로 다시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친구가 있고 잼5라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ISA 수준까지 시뮬레이션 하고 뭐 X86 ARM SoC 설계 얘기만 들어봐도 어마무시해 보이죠. 막그 진짜 하드웨어 엔지니어 막 이런 쪽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비교하면 뭐 용도는 좀 더 그 좀 최적화되는 용도들은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NPU냐
뭐 LLM용이냐, GPU냐, 전반적인 내용이냐, 뭐 학습할 때 용도냐, 뭐 컴파일러 단 내려올 때 용도냐, 뭐 SOC 설계할 때 용도냐, 이제 약간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빠르게 찾아봤을 때는 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범용적으로 쓰이는 시뮬레이터가 있는지는 한번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편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예, 저도 좀 오늘 새로운 좀 느낌으로는 시뮬레이터, 예,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이 아니었던, 사실 프로파일링이지만, 이제 좀 뭔가 시뮬레이터라고 불리는 하드웨어 설계할 때 필요한, 예, 그런 용도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계속 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요거 이제 판구라고 있습니다. 예, 요 중국어 병음이거든요. 판구라고 있고, 판구 울트라 MOE 뭐 이제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MOE는 다들 아시겠죠? 예, 전문가 네트워크 해가지고 LLM 안에다가 뭐 수학 잘하는 놈, 영어 잘하는 놈, 뭐 체육 잘하는 놈 하나 각자 올려놓은 다음에 예, 필요할 때만 켜놓고 안 쓸 땐 꺼놓은 거 예, 디베이트 해놓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어떤 특정 최적화된 에이전트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모델 가지고 이제 답변하는 식의 그런 아키텍처죠.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가 이제 MOE 방식을 많이 쓴 걸로 유명한데 최근에 이제 뭐 중국도 많이 부상 뭐 한다고 또 저기 다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회사에서 NPU를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는 어딘가 하면은 사실 저는 독보적으로 화웨이의 에센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이제 형기님이 예전에 또 많이 해주셨고, 중국 쪽에서는 요 에센트라는 NPU 해가지고 이쪽 NPU를 이제 가지고 MOE 아키텍처를 어떻게 최적화했느냐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 보면은 1.6조 파라미터의 MOE LLM을 효율적으로 심지어 학습과 배포 다 되는 것 같아요. 수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기이한 건 드럼리스 라우팅, 그다음 하이라키컬 엑스퍼트 패러럴리즘, 어답티브 파이프라인 오버랩, 그다음 파인 그레인 리컴퓨테이션 텐서 스와핑, 쉐어드 엑스퍼트, 이제 이런 그런 좀 기법들을 좀 활용을 해서 성능을 기존 대비 2.4배, 2.4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MFU는 30%고 TPS는 1.46 달성을 했다. 그래서 MPU에서 효율적으로 학습과 서빙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의 화웨이가 이제 이런 MPU를 이제 실험을 했던 논문이 있고요. 그래서 TP, PP, VP, 각 정렬별 연산 속도, 메모리 제약을 위해 필요도 하고, 시뮬레이터 고려할 때는 이런 것들 필요하고, 요거 이제 아까 제가 다 설명했던 것들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레이어를 256 레이어를 설정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 작게 되고 크게도 해보는데, 부하가 오니까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찾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드롭리스의 방식은 토큰 드롭이 성능 저하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드롭하지 않는 그런 걸로 했을 땐 정확도가 오르고, 쉐어드 엑스퍼트는 왜 필요하냐 하면은 보통 공통 경로를 가지고 로스 최소화해서 학습의 안정성 높였다. 히든 사이즈는 몇이냐 하니까 이제 얘네는 이제 타일 단위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아마 타일 단위 계산은 GPU가 아니라 NPU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즈를 맞춰놓고 아마 설계된 상태에서 아마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TP가 이제 연산을 분할해서 하는 거고, 이제 레이어 분산할 수도 있고, 엑스퍼트 단, 모듈 단 분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추얼 PP로 파이프라인의 버블을 감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각각의 단점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완해서 나온 게 이제 하이라티컬 EP라 그래서 인터노드와 올 게이터랑 인트라노드 쪽을 연결해가지고 하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병목 혹은 다 쓰지 않는 병목 혹은 연산할 때 자체에 대한 그런 병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더 쌓아가면서 구성한 이제 하이라키컬 EP랑 어답티브 파이프라인 오버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써서 이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FU, TPU는 이렇게 많이 쓰고, 토큰당 처리수는 네, 그 이게 아마 초당 밀리언 단위니까 100만, 초당 6천 개 토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메모리 최적화는 파인 그레인 리컴퓨테이션, 레이어가 아니라 OP 단위를 재계산해놓고
뭐 넘겼다. 그다음에 센서 스와핑이라는 것도 있는데 호스트를 액티베이션 넘겨서 MPU 메모리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을 최소화 시켜놓고 액티베이트 돼 있는 레이어 다 최소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확보하니까 좋아지더라 해가지고 나온 거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쿠다 GPU는 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펜서 단위 코어를 이제 기본 연산 단위로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큐브 유닛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던 타일 단위로 이 다이 사이즈를 이제 다이가 이제 그 연산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사이즈를 16 x 16으로 정해놓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GPU는 유연하고 얘는 뭐 256회 쓰고 병렬 전략은 GPU는 TPP를 썼는데 여기는 이제 뭐 다 썼다. 그 다음에 뭐 통신구는 여기는 MV 링크인데 여기는 어센트 링크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도 있다. 뭐 메모리 전략을 레이어리 컴퓨트 했고 여기는 뭐 파인 그레인 모시기 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여기 이제 쿠다고 여기는 이제 마인드 스피드라는 이제 자체 그 런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어센트 MPU도 뭐 이렇게 좀 잘 된다. 네. 그래서 그 중국의 그 MPU 회사에서는 그래도 제일 사이즈도 크고 발전되어 있는 형태인 이제 요 에센트라는 MPU 쓰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최근에 또 중국 그 화웨이가 그 아마 그 핸드폰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하모니 OS라고 그 자체 OS 내놨잖아요. 그 기린이라고 CPU도 자체 CPU도 내놨었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너희 뭐 하지마 해가지고 다 틀어막으니까 이제 OS도 직접 만든 게 이제 하모니 OS고 그래서 이미 화웨이의 스마트폰들은 이미 그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고 맞나? 아무튼 뭐 리눅스 기반일 것 같아요. 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무튼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안 쓰고 그 하모니 OS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출시된 지 몇 년도 됐고 이미 쓰고 있어요. 그리고 MPU, 요쪽도 에센트 MPU를 쓰고 있고, 최근에 나온 것 중 하나가 자체 그 언어도 공개했습니다. 오픈소스로. 그래서 MPU랑 하모니 OS 앱을 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창 뭐식이었는데. 예, 아무튼 마치 이제 그 애플의 스위프트 같은 언어를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웨이도 미국의 그런 뭐 애플, 구글처럼 풀 파이프라인 AI 컴퍼니가 됐습니다. 핸드폰 팔고, OS 팔고, 언어 생태계 있고, MPU 만들고, 당연히 소프트웨어 만들고, 심지어 얘네는 통신 회사죠, 원래는. 그래서 통신 모듈 쪽, 이런 거 하니까 당연히 뭐 이런 에센트리크 이런 거 만드는 건 뭐 쉬운 거 먹기겠죠. 통신 같이 하는 놈들이니까. 그래서 무선 통신 갖고 있고, 6G 갖고 있고, 뭐 연구 당연히 있고, 모델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델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화웨이 쪽도 이미 이제 그 풀스택 AI 컴퍼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중국 쪽도 좀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미국이 메인스트림이지만 중국도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미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우, 질문이 그새 있었군요. 근데 저한테 질문한 게 맞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마 형님한테 질문이 온 것 같은데. 어노미너스 분이 처음에 질문하신 게 저쪽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형님이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었군요. 저도 네, 계속 꺼져 진짜 있었습니다. 뻐끔뻐끔하고 있었네. 네네네. 지연님 요거, 오셨을 때는 지연님 올려드렸고, 저희 지연님 맞으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할까요? 그러면 아래 거부터 먼저 네, 제가 시뮬레이터부터 답변하도록. 하시죠. 네. 네. 시뮬레이터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요 글 보시면, 잠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오늘 처음 시뮬레이터란 존재 친구를 알았거든요. 시뮬레이터를 할 수 있는 거, 메모리, 연산 메모리 통신 구조 분석할 수 있고요. 에너지 소비 측정할 수 있고요. 병렬 전략 성능 예측할 수 있고요. 학습 성능, 실시간 연산자, 연산 최적화 시뮬레이션, 전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반도체 설계할 때 쓰냐, 설계하고 나서 이제 뭐 모델을 이제 어떤 재구성할 때 지금 요 에센트 뭐 MOE 한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로컬라이제이션을 라이다로 하면 성능이 안 나와서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스캔 매칭 이런 걸로는 어려운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그러니까 리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시스템이나 이런 공급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비자가 할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R 할 때인데, 이제 뭐 우리 헤드셋 같은 거 쓸 때죠. 그러니까 사전에 맵 떠놓고 뭐 헤드셋이든 스마트폰 같은 거 쳐 올렸을 때 이제 AR 할 때 이제 쓰는 게 거의 이제 대표적인 리로컬라이제이션 용도인데 그 소비자 따는 이제 디바이스가 천차만별이고 유일하게 공통점은 RGB밖에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RGB 위주기 때문에 라이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또 다른 용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이버 랩스 같이 그런 광대역이고 뭐 드론 날리고 다시 뭐 와서 할 때 그런 시나리오는 말씀하신 대로 라이다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불특정 다수가 통제 가능한 리로컬라이제이션 에이전트면은 당연히 성능이 좋거나 뭐 이런 좀 더 그 많은 피처를 조합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쪽은 이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대답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딴 거 보고 오느라 이걸 못 들었는데 혹시 이 엘리베이션 맵 관련해서는 답변 안 하셨죠? 네, 요거는 아직 안 했는데, 네, 이거는, 네, 지금 해버릴까요, 이건, 그냥? 뭐, 지금 하시죠? 네. 네, 어노니머스 님께서 질문 주신 네, 엘리베이션 맵 관련해서 최근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알고 있으실까요? 3D 복셀 맵과 다르게 2.5D 느낌인 것 같은데 VGGT 같은 녀석들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 엘리베이션 맵은 걷는 로봇들한테는 필수예요. 바닥에 붙어가지고 바퀴로 엉 하고 돌아다니는 로청 같은 애들한테는 전혀 쓸모가 없는데 그냥 벽이 있다 없다 정도로 보고 그냥 2D 라이다 다르면 되는데 드론 좀 애자일하게 높이 바꿔가면서 날아야 되는 드론이라던가 아니면 발을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 올라간다거나 그런 애들은 엘리베이션 맵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플래닝 컨트롤 하시는 사람들을 그런 분들은 엘리베이션 맵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퍼셉션 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걸 엘리베이션 맵으로 만들어야 되냐, VGT처럼 그냥 3D 포인트 클라우드 다 따져 드리면 안 될까요?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딱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전체를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주냐, 아니면은 전체를 복셀로 만들어가지고 빈 곳, 안 빈 곳 만들어서 주냐, 아니면은 엘리베이션 맵을 주냐, 아니면 2D로 압축해서 오큐퍼시 맵으로 주냐, 엘리베이션 맵이 딱 중간이거든요. 근데 3D 복셀로 주면은 너무 맵이 커서 플래닝이랑 컨트롤 할 때 애를 먹게 되고 2D로 주면은 그래서 여기서 발을 들란 겁니까 말란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엘리베이션 맵이 딱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사족 보행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서도 엘리베이션 맵 많이 쓰고 유니트리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틀라스도 엘리베이션 맵 기반으로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포드의 애니멀도 그걸로 써서 돌아다닙니다. BD랑 옥스포드는 제가 봤어요. 근데 뷰어에서 엘리베이션 맵이 뜨는 걸 봤고, 엘리베이션 맵을 만드는 또 이제 취리공대 쪽에서 애니멀 거기다 자기들이 만든 거 넣은 것도 봤고, 유니트리는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크, 체크, 체크. 예. 유니트리는 제가 저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 유니트리, 잠깐만. 갑자기 유니트리 맞죠? 중국 회사. 네, 구경하고 왔기 때문에 요건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조종했던 거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합니다. 네. 네. 다재다능하고 귀여워요. 그렇죠. 요즘에 막 SNS 보니까
그 쇼핑하고 나서 짐 다 걔한테 휴머노이드로 오는데 다 어, 들려갖고 네네네. 걸어가니까 이거 이러고 가고 걔는 특유의 뛰는 자세 있잖아요. 이러고 뛰고 막 그러고 오더라고. 그나저나, 거의 채영님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네네. 시간상 얼른 아, 최영 네, 님으로 바로, 넘어가죠. 네, 채영님 넘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3D 추정하는데 카메라가 중요하고 카메라 정보를 어떻게 모델에 태울까를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뭔가 연구가 그쪽 방향으로 많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뭔가 그것과 비슷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이 비전 랭귀지 액션 제가 설명드린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에서도 뭔가 그 액션을 어떻게 추출할 것이고, 어떤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고, 무슨 모델을 사용해야 잘 되는지 관점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연구들 중에 약간 레빈 교수님과 최시핀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 강학습 연구들도 최근에 또 소개된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내용들을 다 보진 못했고, 제가 오늘 3개 정도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Adapting by Analysis 라는 논문인데, 해당 논문은 뭔가 그 인식이 약간 뭐 펜이랑 연필이 다르게 되어도 약간 사실 비슷하게 동작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을 좀 활용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아이디에 대해서 관찰이 약간 out of distribution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가장 유사한 훈련과 관찰 결과가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그 피드백을 요청을 하고, 그 펜이어도 그 연필과 같이, 약간 펜슬이어도 연필과 같이 취급해 라는 식으로 입력을 주면은 그 입력에 따라서 그 분포를 찾아서 좀 행동하는 식으로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린 논문은 이 최시핀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과거 데이터를 모두 그 액션을 좀 추정할 때 그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그 이때까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같이 집어넣고 그 미래 액션을 하려고 하면은 그 과거 데이터를 모두 다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미래 액션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액션들도 토큰화 시켜서 프레딕션을 하면 이게 그 프레딕션을 해서 매칭될 수 있도록 학습시킨 건데, 이게 롱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도 빠르게 인퍼런스 타임도 나오고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논문은 월드빌라라는 논문인데, 보통 이렇게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에서는 그 액션만 미래에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모델은 인풋으로 언어랑 이미지랑 과거 작업을 받고 출력으로는 넥스트 액션, 넥스트 비주얼 스테이트를 받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순차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오토 리그레시브로 생성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전 행동의 예측 오류가 이후 행동까지 누적되게 되는 게 보통인데, 이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테션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전 행동을 좀 그 가려놓고 그 현재 타임 정보만을 이용해서 그 독립적으로 행동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거 액션에 대해서 결국에 훈련 중에 그 액션 생성에서는 그 과거 액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 상태를 예측할 때만 씀으로써 뭔가 그 순차적으로 생성을 할 때 누적 오차를 좀 방지하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진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길고 복잡한 시퀀스에서도 성능이 잘 유지된다고 소개해 준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상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기 뭐지?
어떤 분야 하시죠? 원래 그 제 기억에는 그쪽 그 로봇손 그쪽 하시죠? 맞습니다. 원래 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네. 약간, 행동학습 쪽으로 살짝 그 관심사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약간 텍스처러스 원래 그 핸드를 좀 봤는데 최근에는 좀 이런 매니플레이션 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전에는 그 되게 이렇게 막 액추에이터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 그 로봇 뭐 하다가 지금 완전 딥러닝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월드 그 이름이 뭐더라? 네, 월드 VLL만 봐도 되게 그 AI 그런 연구를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아, 여쭤봤어요. 네, 아, 행동 모션 뭐 이런 거 그래서 네. 네, 맞아요. 예전에 소개해드릴 때는 약간 텔레오퍼레이션 쪽으로 많이 소개해드렸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요즘에는 네. 이런 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네, 궁금합니다. 그걸 하셨던 거랑 지금 VLA랑 이런 행동 예측, 과거와 이제 예측하는 것까지 했을 때 얼마나 잘 작동할지 저는 진짜 그 우리 봤던 로봇이 정말 똑똑해질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서 맞아요. 이 논문을 보게 된 계기가 약간 액션 청킹 모델이나 이 디퓨전 모델 같은 거를 좀 보다가 그거를 좀 실행해 봤을 때 그 다른 분들은 잘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뭔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해서 이런 그 과거 예측하는 논문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액션을 생성하는 방식의 논문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의도하지 않게 뭔가 지금 작동을 잘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잘 작동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뭔가 그 A, B, C, D로 저는 가고 싶은데 그 학습을 시키고 결과를 보면은 A,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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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모션이 끝까지 못 간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좀 발생을 하고 아니면 좀 그 학습한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이 뭔가 좀 약간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중간으로 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네, 저도 잘 모르지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췄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현우님 아까 그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지연님도 늦게 들어오셔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미팅 끝나고 나면은 저는 그 저희 바비큐장을 찾아볼 겁니다. 오, 오,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아직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놀 곳은 찾았고 바비큐장만 찾으면 된다. 예, 좋습니다. 혹시 같이 찾으실 분 있으면 혹시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시는가요? 가평에 그 바지를 하나 찾아서 거기 주변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차 타고 이동은 가능해도 그래도 가까운 데가 편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뭘 더 찾으면 될까요? 숙소가 되게 많은데 어디가 살아있고 어디가 죽어있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아, 뿌려주십시오. 전화 한 번씩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카톡방에다가 제가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미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